자,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아침 저희가 매일 이제 루틴이 뭐 운동하는 거라서 아침에 이제 운동 삼아서 집 옆에 있는 오클리 골프장으로 이제 운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이고요. 지금 3월 6일인가요? 5일인가 6일인가? 일요일이죠. 아무튼 지금 이제 날씨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하고 계절이 바뀌어 좀 달라서 반대죠. 1월, 12월, 1월, 2월이 여름이고요. 이제 가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좀 화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 옆에 골프장에 나와서 이제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옆에 이제 잠깐 이제 벤치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쉬면서 머리가 떴네요. 아무튼 뭐 자연산이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그 한국의 고아와 관련 이제 고아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호주 사는데 호주하고는 약간 이제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도 특히 이제 고아분들 많이 이제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일을 고아분들 만나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주제 넘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뭐 이전에 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거대 가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진주 강씨예요. 그래서 피는 이제 진주 강씨가 피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박씨시고요. 여주 박씨신가 그러고 우리 외할머니는 이제 김해 김씨입니다. 그리고 물론 친할아버지는 이제 진주광 씨시고 그 다음에 친할머니는 이제 여씨세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전씨시고 장모님이 지씨세요. 지씨. 그럼 뭐야? 6개의 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다른 나라 성씨도 아니 다른 가족의 성씨도 어차피 저랑 같이 피를 공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국가를 하나의 한민족으로 하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물론 다문화로 돼가고 있지만 사실 이제 거대 가족 공동체라고 보고 좀 넓게 확장하면 전 세계 시민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핀을 뭐 제 며느리도 지금 중국계 말레이시안이고 제 이제 사위가 될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그리스고 엄마가 필리핀이에요. 그럼 이제 피를 제 이제 만약에 손자 손녀는 8개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고아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이유는 어차피 고아분들 중에서 저같이 강시성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김씨, 박씨, 뭐 여씨, 지씨 등 뭐 전씨 뭐 여러 가지 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도 저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형편이 힘드시기 때문에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고아라는 게 사실 그 뭐 10살 이하의 뭐 부모를 잃었거나 뭐 18살까지 전까지 이제 뭐 아동 보호소에 있거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으로 고아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생리적인 고아죠. 태생 때부터. 근데 사실 고아가 저는 생리적인 약간 생물학적인 그런 정치적 그런 고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인 고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다가 뭐 고시원에서 죽거나 많죠. 고독사. 그 다음에 나이 50이 됐어도 가족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건데 고아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고독이죠. 고독. 고아는 이제 고독하죠. 고독한 존재죠. 사회적인 고아도 있고 정치적인 고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터키의 한 친구가 지금 그 우리나라 시민이 돼가지고 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정치적인 고아죠. 이름이 뭐였다? 이름이 되게 희한한데 사실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정적인 고아죠. 가정적으로 고하게 되게 되면 사회적인 고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고아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공통적인 고독하다는 겁니다. 고독하다고. 근데 가장 힘든 게 이제 가정적인 고아죠.
근데 저는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주제는 그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18세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뭐 한 18세 정도 되면 이제 500만 원씩 받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뭐 사기 당하고 또 역시 배경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고난이 닥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 배경도 저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어차피 똑같은 한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어떤 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핵심은 여러분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역 근무가 고아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독자도 뭐 6개월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원래 없고,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사실은 해외로 지금 나와서 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씨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 때문에 그때 뭐 3조로 인해 가지고 저같이 이제 지금은 56인데 나이가 이 정도 됐죠. 그때는 저희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전 체육과 출신이라 명지대 체육과 86학번인데 그 당시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체육교사밖에 없어서 뭐 사립대였기 때문에 한 12등까지 성적 좋으면 좋아서 이제 간신히 이제 교사 자격증을 땄죠. 교과 수업도 하고 뭐 교생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저는 많아졌어요. 뭐 그때 제가 사립 수영장에서 한 3년 일했으면 뭐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근데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회가 가난한 시에 살다가 갑자기 기회가 많아진 세대와 달리 지금 직구도 그렇고 여전히 그 고아뿐만 아니라 그 젊은 층들도 지금 상당히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해외 밖에서 여러분들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서 고통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 굴레라는 게 있어요. 굴레, 사회적인 굴레, 뭐 결혼에 대한 굴레, 성별에 대한 굴레,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굴레, 학벌에 대한 굴레, 뭐 배경에 대한 굴레, 뭐 여러 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굴레, 뭐 집 사는 거에 대한 굴레, 돈에 대한 굴레 등등등, 권력에 대한 굴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솔직히 나와도 뭐 똑같아요. 환경은.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18년도인가 그때부터 그 영국에서 그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을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식민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고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아를 이제 그쪽으로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1967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20만인가 넘게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를 보냈어요. 고아도 있고 미혼모 자식도 있고. 근데 얘 미혼모들한테 내가 얘네들을 중산층 가족에 보내준다 해가지고 보냈다가 결국은 이제 이용 당하고, 뭐 노동 학대에다가 뭐 성적 학대에다가, 거기다가 뭐 수년에 있던 애들은 뭐 다리에 막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막 끓는 물에 막 다리 담그다 막 지지고 막 이랬고. 여기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2019년이죠. 여기 케빈 로든가 하는 그 수상이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많이 좀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주로 뭐 유엔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아원이 없고 뭐 위탁 가정, 뭐 포스터 케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고아원이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정도 있고 해마다 한 4천 명 정도가 고아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에도 사실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여기저기나 있지만 밖에 나오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사실 여기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20년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근데 경제적 빼고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선진국이 아니에요. 왜? 호주에 제가 다니는 그 딸이 다녔던 돈모하나시 대학은 학부 때부터 표절을 10% 하면은, 예를 들어서 터닛인이라고 표절 검색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딱 넣어가지고 10% 되면 그건
완전히 빵점입니다. 빵점. 학부 때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숙명대 국무인대 박사학위조차도 표절해도 통과하잖아. 이게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이게 선진국입니까? 인프라가 좋으면 뭐 합니까? 애들은 죽고 뭐 자살률 전세 세계 1위고 거기다가 지금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어차피 주인을 키워준 주인을 무는 그런 개처럼 된 거죠. 결국은 배신 때리고 정치 경력은 일도 없고 그래서 뭐 민생이라든가 뭐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지금 뭐 다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뭐 군부 독재도 있었고 뭐 군부 독재가 좀 있었고 뭐 민주주의도 있었지만 어차피 뭐 모든 정치 사회는 음과 양이 있죠.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생각하는데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로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가르치고 뭐 하루에 막 16시간 그게 무슨 아이들은 저는 어릴 때 6학년 때까지 무조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체육까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막 경기에서 그 승리를 위해서 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해서 경쟁을 하면 나는 적의 친구가 선수가 경쟁자가 다른 선수는 적이죠. 그러면은 오로지 그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좋고 내 창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키워야지 이게 목적을 달 수 있는데 이 자기를 키우는 것보다 승리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강요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뭐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서울고라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고등학교에 이제 뺑뺑이로 돌려 들어갔지만 제가 1980년이죠.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적이었어요. 오로지. 지금 이제 박성재라고 이제 MBC에서 사장하다가 지금 이제 뭐 은퇴한 애가 있는데 얘는 저랑 친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인데 얘가 유일하게 적이 아니었어요. 얘가 진짜 거의 천안신 선생님이라고 양반 있어요. 그분의 거의 뭐 선비 스타일이야. 얘가 너무 착했어요. 얘가 유일하게 친구였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뭐 연이 없지만.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저는 사회 나와도 학생이 되고 부모가 있어도 적이고 고하고 사실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적인 고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낮춰보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사회가 뭐 지금도 경제적으로 이제 사후정 되잖아.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고화되는 거죠. 40대 50대 지금 퇴직하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굴레에 갇혀서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교수가 그 중국 애들 뭐 젊은 애들 보면서 그 중국봉 해가지고 옛날에 그 모택동에 홍일병 보는 것처럼 막 그냥 뭐 시진핑 막 찬양하는데 이거는 애국은 이제 아편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솔직히 애국은 아편이에요. 거의 아편이야.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애국하지 않고 이제 반공하지 않으면은 이제 역적이다 해가지고 뭐 제주도 때 그 4.3 사태로 한 4만 명이 죽었죠. 몇만 명 죽었어요. 그 애꿎은 시민들이. 거의 뭐 김일성 뺨칠 정도로 이승만 때 거의 한 40만인가 뭐 어떤 한 교수 말로 한 100만까지 죽었대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애국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고하다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얼마 보니까 또 뭐 신입병에 뭐 동계훈련하다가 동상 걸려 죽었다며. 저는 그런 굴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애국을 하고 싶은데 저도 20년째 영주권자로 대선 투표도 하지만 애국하려고 뭐 문재인 씨 찍고 뭐 음향이 있어요. 뭐 이번에 이재명 씨 찍었어요. 왜냐면
이재명 씨도 다 응과 양이 있지만 실전 경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뭐 국내 정치나 세계 정치는 전투거든요. 전투. 어제 저기 오늘의 아군이 되고, 응?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선택할 것뿐이에요. 어차피 최악이 아니면 최악이 아닌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랬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접대부 출신이 뭐 영부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민주주의인데 결국 선거는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민주주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어차피 그 모든 결과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굴목해서 뭐 해봐야 그런 사람들이 조작해서 정부가 이제 되면 내가 애국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아니 저런 애들이 나라를 짓고 흔들고 있는데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 걔네들이 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고아들한테 해준 게 뭐 젊은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지들 뭐 부동산만 갖고 SBS 태양건설 뭐 이런 애들 특히 저는 애국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50이 넘는데도 저는 의심이 가요. 내가 솔직히 뭐 쌍욕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애국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나이 처먹으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 처먹어서 존경만 받으려고 아니 존중을 안 하면 존경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밑을 존중을 해야지. 밑을 존중을 해야지 그 바닥에 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는 건데 밑은 까? 그러니까 국가도 존경받고 싶으면 국민을 존중해야 돼. 안 하잖아 지금.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돈만 많으면 뭐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워낙 가난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 되고 돈이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과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가 돼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무려 절반이 그냥 돈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벌 건지 누굴 선택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걸 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그냥 그냥 돈벌레들의 정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애국을 해야 되냐? 저는 뭐 나와서 밖에서라도 애국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똑바로 교민들 사이에서 여기 190여 개 민족에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희 나라 욕 먹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 선한 국민들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애국은 해야지. 그분들이라도 해외 나가서 여행했는데 한국이냐? 저 새끼들 이러면 어떡해? 밖에서 교민들이 젊다면 여러분 나와봐 개쪽당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지금 제가 중국 애들 와가지고 친구들 여기 중국 애들 와가지고 야 니네 대통령 왜 성조기한테 일하냐? 인사하냐? 막 이런 말 하지도 않나. 막 대만에서 막 김건희 여사 가지고 막 옛날 전력다면 비웃고 그래서 나라 안에서도 잘하지만 나라 밖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 밖에서 잘하고 애국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 아니 양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굴레에서 갇혀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국하는 것보다 당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 거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 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질적으로 주는데 어차피 뭐 다 나오면 다 당하잖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해외 나가도 똑같아요. 모든 새로운 환경은 다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주식이나 정치나 주식이나 뭐 투자나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뺏어 먹는 거야. 투자하면 다른 회사에 이제 하죠. 주식으로. 그럼 그 주식을 누가 삽니까? 많은 사람이 사죠. 주식이 올라가. 근데 샀는데 올라갈 때 빨리 판 사람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하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같이, 김건희 같이. 여러분이 돈을 벌었습니까? 주요 개미들 많이 돈 못 벌어요. 뭐 벌어봐야 끝에 올라갔을 때 그때 딱 팔고 나온 애들이 돈을 벌지.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에요. 내가 거는 거지. 투자야. 도박이랑 뭐가 달라? 정치도 돈으로 되니까 뭐 도박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투자해봐야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지, 남의 돈을 먹는 걸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투자를 해야지. 아니, 돈을 줄 거면 나한테 돈을 써야지 왜 남한테 돈을 써? 남의 돈 뺏어 먹는데.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노력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외 나와도 힘들어요. 저도 뭐 해외 나와서 이민 오자마자 영주권 빌미를 사기당해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뭐 영주권 주겠다 이걸 해가지고 하다가 한 몇 년씩 까먹고 돌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주로 같은 말 하는 사람한테. 왜냐면 영어를 못하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개고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뭐 죽자사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너무 과로사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투어 가이드, 이제 버스 몰면서 투어 가이드 했었는데 뭐 개인 사업 해가지고 이제 영주권 벌고 한 15년을 하루에 500km씩 운전했어요.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딱 마이크 끼고 설명은 드라이버 가이드군요. 멜번은 이제 쇼핑 안 합니다. 다른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 가이드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는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주로 이제 투어만 가지고도 돈을 벌어요. 예, 그걸 이제 한 500km씩 달면서 한 15년 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쓰러졌죠. 그냥 그렇게 과로할 수밖에 없는 제 아들이라도 뭐 영주권이라도 주고 뭐 시민권이라도 주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애들 가봐야 저는 애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군대 가봐야 애들 동상 걸려서 죽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애들도 솔직히 제가 그 사기당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비자로 그 바라고 할 때 뭐 술을 팔지만 저는 이제 뭐 당구장, 탁구장 이렇게, 저는 체육과 출신이라 운동을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술 마시고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했어요. 그때 그 저희 가게 지하에 있었는데 그 한 방에서 저희 네 식구가 지하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저희 애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건 무섭다. 어떤 고개는 좀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하도 개고생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이제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솔직히 한국 가는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 보내려고 안 가. 그냥 겁난데. 그래서 친구는 오로지 그냥 호주 애들 친구 있고, 결혼도 지금 다른 나라 애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돼야 뭘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결국 저희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왜 내가 굳이 거기서 굴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투자한다며 그런 게 저는 삶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삶은 천천히 가야 돼요. 뭐 시간이 금이 빨리빨리, 우리나라하고 이제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사람 비교할 때 빨리빨리 하면 무조건 한국이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뭐 주식을 해서 2억 천금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10억 벌면 100억 벌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계속 내가 벤츠 사면 뭐 신제품 사야 되고. 자본주의자들이 경제 규모를 키워야 돼요. 왜냐면 계속 키워야 돼. 그래야지 돈을 계속 하니까. 수요를 창조시키고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걔네가 이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한 번 욕구가 끝나면 어떻게 해? 자기네 돈이 많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제 어떤 욕망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하고 광고하고. 근데 멈추나 신제품 나오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100억, 옛날에 억수로 났어요. 뭐 1억이면 오우씨. 지금 이제 조단이 나오잖아. 경을 쳐야지 나중에. 분명히 경치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그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 보면 10억 벌고 10억 보면 100억 벌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목적이 아니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 천금 젊었을 때 20대 30대 성공한 사람들 그거는 부러울 필요 하나 없어요.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집 커봐야 맨날 신경 쓸게 청소 오래 해야 되지, 관리 오래 해야 되지, 아니면 사람 써야지 재벌들. 그럼 뭐 한의원들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이제 시종들 불러가지고 하면 더 새끼가 또 누가 더 내 큰 걸 터나 뭘 터나 감시해야 되지. 이게 삶입니까? 적당한 게 좋지.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그 만약에 500만 받으면 그거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투자를 하세요. 남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방법도 내가 앞으로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에 오면 여기도 뭐 영주권 저도 죽을 뻔했어요. 아주 영주권 하냐고. 근데 고생을 감내해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환경에 가고 어차피 한국에서도 고생하잖아. 그죠? 고생을 감내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영어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 워킹 홀리데이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에 나와서 다른 이제 제가 유튜브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글에 대한 그 수요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내가 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그러면 그러다 보면 뭐 다른 나라 국민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거 뭐 말해봐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로 나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거나.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정치인, 대통령하고 정치인만 살아남아. 애들은 다 죽어. 여러분 안 죽겠습니까? 전장에 싸우는 거 누구야? 장군이 죽어, 누가 죽어? 여러분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봐야 내가 얻는 건 없어. 어차피 나는 버려지니거든. 전쟁에서 뭐 죽으면 뭐 전쟁 위공자다 뭐, 그럼 너 당신이 죽으면 당신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애 새끼들은 어떻게 해? 나라가 잘 해줍니까? 아니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돈 주면 뭐 할 거야? 엄마가 아빠가 다 죽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나가서 저는 이제는 왜 애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국을 해도 어차피 우리 한국은 좀 독특한 나라예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 사업했지만 어차피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한글이 영혼을 만들고 영혼이 정신을 만들고 표현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항할 때도 다양한 표현을 써. 저항도 잘하고, 심리적으로. 근데 뭐 쿨재팬 해가지고 일본이 성공한지 못했잖아요. 왜? 언어가 문제야. 언어가 영혼을 만들고 저항 정신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표현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탤런트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국보다는 차라리 전통 문화, 우리나라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부심을 갖기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쓰면 절대 한글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니제이션하고 이제 뭐 로마니제이션 라틴어, 영어하고는 이 표현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범위도 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애국하기보다는 자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 그걸로 내 영혼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국가라는 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도 망했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70년 6.25로 72년밖에 안 됐어요. 72살이야. 고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신라까지?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조선 500년에도 다 갔잖아. 근데 뭐 조선이 뭐 스스로 망했다는데, 그때 뭐 정술 오적 뭐 뭐죠? 을미 오적 뭐 이래가지고 한 그 친일파 조사니까 한 708명 나오던데, 특히 뭐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그 윤덕형이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이 왕을 똑바로 안 하는데 지들 먼저 다 배신 넣고. 저는 맞죠? 조선 정부가 못한 거지. 그게 뭐 왕을 떠받쳐야지 뭐 왕을 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혼자 다 합니까? 뭐 공무원 다 해? 뭐 대통령 우리나라 다 할 수 있어? 공무원 다 임명해? 고위공무원 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은 나가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특히 이제 고아분들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뭔가 좀 쌓여야 돼요. 주식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야 돼. 고생도 해야 되고, 고생이라는 게 사실 힘들지만 그게 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처음에 욕심이 많아. 큰 돌 들고 가?
큰 돌을 좀 빨리 질 수 있죠. 이게 주식이야. 큰 돌을 딱 들어. 근데 이게 가다가 다 깨지는 거야. 주식 날아가고. 근데 이게 주식은 다르지만 이제 집을 짓던 이제 그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러져 가루가 되지. 그 다음에 아 이게 내가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조그만 돈은 중간 돈 들고 와. 그러다 또 이제 그것도 능력이 안 되고 또 떨어뜨리지. 그럼 걔가 또 가루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맞는 저 돌을 찾아. 그래서 딱 그걸 딱딱딱딱 치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주식하고 다른데 큰 돌하고 작은 돌이 중간 돌이 부러져도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이 작은 돌로 쌓은 집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돌이 주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고 이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더라도 그게 만약에 이제 내가 아프죠 부서지면 근데 그게 받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인 거예요. 경험은 힘이 들어야 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 경험이 고통이 되는 경험이 자기만 자신만 조절하고 마약하고 도박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돈 모여요.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작은 돌을 가지고 내가 계속 쌓아 나가는데 작은 돌이면 내가 만족치 않잖아.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쌓아야지. 여러분들이 작은 돌이 모여서 종이도 이제 나무 꽃도 한 번에 이게 찢으면 찢지 않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야 한 방에 뭔가 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100세까지도 뭐 산다고 하는데 삶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뭐 생명공학 보니까 뭐 유전자 이렇게 뭐 영상 편집한데 자르고 붙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DNA 조작해서 뭐 200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젊은 인생만 살 게 아니잖아요.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럼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돈으로 계속 쌓아야지. 큰 돌 해가지고 그냥 빵빵 해가지고 이거는 오래 못 가요. 큰 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나이 들면 큰 돌을 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 수 있나? 나이 들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젊을 땐 들었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어차피 능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에요. 꽃이 하나면 지루해. 여러분들은 고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기나 20대까지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해외로. 왜냐면 거기서만 갇혀 있으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면 그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입 가지고 뭐 실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는데 사실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 공대 안 가고 의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의사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평생을 아픈 사람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제 친구 치과 의사 여기 맨날 물 차. 이걸 맨날 일을 빼기 완전히 노가다지. 그리고 뭐 정형외과 뭐 그냥 무조건 환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생적인 신체적인 환자. 검사 변호사 맨날 범죄자만 변호해야 돼.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그 조지는 게 내가 돈 버는 거야. 재벌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김앤장 애들 같이 걔들 뭐 매국노를 해도 매국노를 도와줘도 뭐 나는 돈 벌면 됐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거기서 그 일하고 싶어요? 참 자부심 있겠다 걔들 그치? 자부심 좋지. 그게 행복하겠어? 돈 많으면 뭐하냐 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해봐야 검사 변호사 해봐야 옛날 범죄들하고 있어야 돼. 경찰 해봐야 괜한 불쌍한 사람들 뭐 지팡이로 때리고 백골단애들처럼 대학교를 태우고 쥐 패고 막 양민들 학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경험밖에 안 돼. 그냥 사회가 강요하는 게 성공이 이거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여러분들 탤런트는 돈은 수단이 되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럼 빨리 다른 데다 여기저기 이제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걸 잘하는구나. 이거를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국민학교 얘기했지만 얘네들한테 그걸 많이 어떤 승리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라
승리가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뭐 화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창조적으로 해서 내가 이거 딱 좋아한다면 그걸 그냥 몰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죠? 즐기면 나도 이 일을 즐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즐기지 못하는 걸 한다? 뭐 인형고시 봐가지고 뭐 교사, 뭐 공무원 하면 뭐 할 거야? 제가 하는 공무원에도 하나도 하고 있는데 어린애예요. 제 조카뻘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초급 뭐 9급 하는데 해외 나가면 맨날 시중 만든대. 무슨 뭐 맨날 술 처먹고 아니 지금 70년대, 60년, 70년대, 80년대 애들 지금 이제 80년대 이제 40세 넘어갔죠. 70년대 애들도 그렇지? 80년대 애들 이제 40살 되지. 70년대 애들 이제 한 50살 갔죠. 근데 얘네도 이제 거의 뭐 배운 게 그거야. 뭐 갑질하는 거지.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야 이거 뭐 술 좀 갖고 야 이거 좀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뭐 야 커피 좀 타와. 그거 하고 있대 맨날. 아니 씨 굉장히 공허한 일이에요. 공무원이 공공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하면 굉장히 공허해져.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러니까 현타는 오는 현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공무원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앞으로 한 30년, 40년 더 가야 돼요. 이 영국도 지금 300년 뭐 얘들 뭐 노예들 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노예로 남을 이제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선생된 거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앵글로 애들은 주로 이제 유럽 애들이 그래. 그러니까 남의 거 약탈해 가지고 그걸로 돈 번 거예요. 미국은 전쟁으로 돈 벌고 자기네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남을 죽여서 한 거야. 원주민들 학살하고 인디언 학살하고 여기 호주 애들은 이제 애보리지널 학살하고 걔네들한테 자원 다 빼앗고 중공이 똑같은 땅을 하지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오래 지금도 흔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 7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됐지만 사실 이제 절반이 이제 똑똑한 이제 경이로운 분들도 많으신데 그 안에서 여러분 계속 거기 계시면 그래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밑장 빼고 싶어요. 이거 하는 거는 제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70년대들 80년대들 얘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냥 저는 청년들 다 빼고 싶어. 밑장 빼고 싶어. 왜? 아니 씨발 죄송합니다. 왜 니네가 거기서 개고생 하는 거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가봐야 개고생하고 내가 나 먼저 총 맞아 죽을 건데. 그죠? 그래서 나와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남아 돈을 뺐는데 투자하지 말고 내가 능력을 키우는데 주식도 공부죠. 공부인데 그건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 있어야 되는데 돈은 결실이 될 수가 없어. 오래 못 가. 돈 어차피 날라가요. 이게 뭐 은행이 뭐 돈이 많아서 대출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5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나머지 50만 원 뻥카야.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뭘 채우냐? 이자로 채우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돈 버는 거. 그걸로 이제 하는 거. 도박도 그렇고 이자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돈은 그 5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하면 막 몇 억까지도 할 수 있다. 그걸로 대출하는 거야. 주고 이제 그럼 이제 날라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 거야. 왜냐면 돈이야. 그게 원래 돈이 들어간 돈이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자 받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되나? 자기네가 다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삶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와서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 다 빼고 싶어요. 솔직히 심정으로는 저도 이제 뭐 56살인데 제가 이제 뭐 더 누릴 것도 없고 뭐 짜장면도 저 때는 막 100원인가 200원인가 뭐 먹었는데 지금 뭐 1000원이라고 5000원이라며 이게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비빔밥은 비빔밥이고 똑같다. 차가 4개만 바뀌고 그래서 저는 누릴 것도 많이 누렸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후세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저는 제가 가장 아낀 짓은 제 집사람이에요. 배우자. 배우자가 로또입니다. 좋은 배우 만나는 게 로또야. 돈 받는 그게 아니고, 왜냐면 오래 가잖아. 한 번 잘 잡으면 오래 간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나 아플 때 기다리죠. 어? 괜히 친구가 로또, 친구 로또 해봐 씨. 어? 오줌 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막 괜히 의리 때문에 친구 도와주다가 10억 날려가지고 분당집 날라가고 막. 그 로또는 친구도 아니고 가장 좋은 친구가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잭팟이야. 왜냐면 오래 가잖아. 그리고 어떤 성적인 관계는 젊었을 때 다 끝나. 그냥 나중에 가면 아무리 예뻐도 얼굴 먹고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뭐 얼굴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제일 잭팟은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게 잭팟이다. 로또는 남의 거 가지고 로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키우는 게 로또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다음 로또가 이제 배우자다. 여러분이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저는 다행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지금 이제 56살까지 아주 뭐 30년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맨날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제가 많이 먹으면 야 이 돼지 새끼 그러는데 좋아, 기분이 좋아. 정말 먹을 거 잘해주거든. 20년째 이민생활을 하는데 계속 한식을 해줘.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 다 탤런트가 달라요. 어떻게 의사만 해가지고 거기서 탤런트가 의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의사 중에 의사로서의 어떤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 내가 이걸로 얼마를 벌 거냐. 응? 모든 사회적인 현상, 특히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뭐 수영료 교회나든가 뭐 사랑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할 것도 없고 막 거의 빌딩이야. 예수님이 빌딩 짓고 선교했습니까? 근데 이제 좋은 일 하죠. 좋은 사람들 많아요, 종교인들 중에. 근데 거기서 이제 뭐든지 사이비가 있어. 돈 가지고 하는 애들. 의사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탄인가? 그 양반 진짜 대단한 양반인데, 그 판사 출신인데, 그 이승민인가 뭔가 행안부 장관은 판사인데, 같은 판사인데 차이가 많아.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음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서, 그런 거에 내가 굴레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찾아보세요. 제가 뭐 돈은 없어요. 저는 돈 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뭐 또 뻥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500만 원 가지고 나왔으면 그걸로 내가 한 방에 쓰지 말고, 내가 이걸로 앞으로 뭘 할 건가, 그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자격증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내에서 기획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행하는 거, 여행 가이드 하는 거. 왜냐면 한글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이 먹고 살려. BTS, 뭐 김연아, 뭐 손흥민이, 뭐 블랙핑크, 이런 MZ 세들이 솔직히 먹고 살리지. 뭐 한덕수라 이런 거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먹고 삽니까? BTS가 47억 달러야 경제 효과가.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효과는,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문화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 나가서라도 다시 들어가서 여행 가이드 하면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데 단체 투어 말고 개인 가족별로 투어하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그럼 이제 없어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구하와 여러분들은, 구하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20대 고독사 하는 분들, 30대 임용고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A&B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고시원 이런 거 살더라도 차라리 그걸로 해서 해외 나가서 이제 여행 좀 하고, 자기 나라에 뭐 남미를 가든지 인도를 가든지, 재벌들 많은데 가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든지, 아니면 인도냐 말레이시아, 돈 많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언어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여행을 하면, 뭐 여행사 가이드가 여기는 없어요. 가이드 자격증 없는데 거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호텔 할 필요, 호텔에서 이제 자기가 가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별로 뭐 지방 경제 막 만나는데
사실 저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수도권에 와서 하지 말고 수도권에 가는 거 수도권에 가서 기회가 많다. 수도권에 어차피 여러분 다 모이면 기회가 있겠어?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 딴 얘기인데 서울로 올라와 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지방에 다 올라가잖아. 그럼 경쟁에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주식도 한계가 있잖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수도권으로 가야 돼? 어디 해외로 가야지. 왜냐면 거긴 경쟁 덜 하잖아. 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여러분들이 빈 그 지방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지역별로 지금 그 관광부사 많이 하더만 뭐 부산이라든가 부산 뭐 애들도 없대며 지금 차라리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여행만 해도 지금 저는 오래 간다고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행을 해가지고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적인 고아나 사회적인 고아나 정치적인 고아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고아야. 가정적인 고아라도 차별할 여러분 자격이 없어. 어? 무슨 자격이 있어? 어? 자격 없어요. 똑같이 고하지. 뭐가 달라. 그래서 나는 고아별 청년분들이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도권에 가봐야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가서 거기 뭐 어디야 태국 가면은 뭐 쌀국수 하나 2,500원 하더만 골프장에도. 아니 그런 데 가서 편하게 살지. 왜 거기서 그 집사람 데 가가지고 아파트값 내려가는데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여기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국민의힘당에 뭐죠 이렇게 부동산에 또 먹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대표하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해봐야 지금 여러분들 뭐 또 가서 뭐 할 겁니까? 어디 또 이제 건물 사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이 좀 낮아가니까 지금 뭐 공실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사이는 틀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문화는 AI가 있어도 뭐 인공지능 뭐 GPT라든가 있어도 어차피 사람은 오감은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오감은 실질적으로 AI가 로봇가 체온이 있습니까? 체온 조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 어차피 저는 AI라든 게 저도 젊었을 때 인터넷이 WWW라는 그 새로운 신이 나왔어요. 인터넷이라는 신이 나왔어. 지금 거기 뭐 할렐루야잖아. 이걸로 뭐 돈 벌고 막 가상화폐 나왔지.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도 AI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뭐 GPT가 한계 뭐냐면 소스가 2020년까지 뭐 19년까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앞으로 나온 소스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하려는 애들이 또 있더만. 근데 저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계속 나가봐야 이틀은 똑같아. 그냥 디지털이 되는 거지. 그냥 뒤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것만 좀 그렇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제 안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회를 만들고 안에서만 가지고 수도권 가봐야 여러분들 기회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회사가 뭐 2,000명을 뽑을까 3,000명을 뽑을 거야. 어차피 지방 여러분들께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더 서울 애들하고 또 싸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뭐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산은 그걸 어느 정상에 올라가면 그건 정상이에요. 성공이고. 성공이 하루가 성공이 내일이 성공이 되고 이틀이 성공이 되는 거지. 하루를 성공적으로 못 만들면 30년 뒤에 내가 집을 샀다. 인생은 30년 쓰는데 돈을 버는데 그게 성공이다? 그럼 하루가 성공이 아니잖아. 30년 뒤가 내 성공이지. 집을 가지고 성공했다. 이게 말이 돼? 하루가 성공한 사람이 만족하고 내가 고생해서 이거 성공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성공을 생각하느냐? 돈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성장했다. 내가 뭔가 영어를 많이 잘한다. 다른 거 타len트를 찾아.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성공하는 삶을 마련하지 남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이고 쾌감이고 그냥 딱지면 풍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적인 고아나 사회적인 고아나 정치적인 고아나 경제적인 고아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나가서 배워가지고 안에서 한글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으로 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한자로는 한계가 있어. 한자는 물론 중요해요. 왜냐면 한글도 표의 문자이자 표음 문자거든요. 왜냐면 받침이 있잖아, 받침이. 응?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있는 한 영어보다도 저는 언어적인 영향력이 지금 뭐 영어 교수를 와가지고 뭐 이제 자격도 없는 애들 와가지고 뭐 연애질이나 하고 가다가 뭐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단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해가지고 지방에서 혼자 살아도 물가 낮잖아 거기는, 그죠? 집값도 낮고 뭐 빈실도 많더만. 뭐 은평구나 종로에도 뭐 옛날 집 많은데 그 투기 때문에 집사람들 안 팔아가지고 뭐 빈민가 되더만 산동. 차라리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기회를 창출한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해서 경험해서 안에서 하든지 한글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편한 데 가서 살든지. 내가 탤런트가 내 재능이 내가 좋아하는 나라 생각도 그것도 탤런트예요. 내 적성에 맞는 나라 생각하는 거 탤런트고. 그러니까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럽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저는 그 이미 성장한 나라보다는 성장이 가능한 나라, 뭐 이런 어떤 독재가 일어나면 뭐 미얀마 이런 데 말고 약간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좀 빈곤한 나라, 약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라는 게 이제 나를 키우는 거죠. 돈을 거기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미 성장한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가면 더 개고생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면 더 성공할 기회가 많고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왜냐면 거기는 경쟁이 더 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오고 싶네. 아무튼 뭐 제 프로는 이제 강원준의 횡설수설이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 집에 가실 것 같아.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어요. 어우 풍경 쩔어. 여기는 아주 그 여백의 미가 많습니다. 여기는 안단테예요.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수영도 천천히, 공부도 천천히, 성공도 천천히, 하루하루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